자, 봅시다. 1041번. 자, 등비 수열에서 이렇게 될 때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일반항 구하는 걸 배웠지. 맞지?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 첫 항은 첫 번째 항이고 그냥 두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고 세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 두 번이니까 우리는 따라서 n번째 항을 첫 항에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항의 개수랑 공비랑 딱 하나 차이는 거 맞지? 맞지? 두 번째 항이니까 R이 한 번, 세 번째 항이니까 두 번, n번째니까 n-1번 들어가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요놈을 보통 첫 항과 공비로 많이 쪼개거든. 그래서 A 네 번째 항은 방금 했다시피 첫째 항에다가 공비 세제곱 요게 마이너스 8이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6번, 얘가 64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쌤은 보통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가 여기 안에 숨어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AR 6제곱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일단 요 모양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6개의 모양을 맞추려면 3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게 64다. 요걸 그대로 이렇게 쓴 거야. 그랬더니 근데 방금 이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방금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8 곱하기 R 세제곱이 64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따라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고 뭘 세 번 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되냐면 마이너스 2겠죠. 괜찮니?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이제 A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A 값도 구하면 A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데 방금 했다시피 R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우리 1이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네. 그럼 나는 첫 항과 공비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일반항은 방금 했다시피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답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앞으로 그 뭐지? 그때도 문제 풀 때 이제 항의 개수가 항에 나왔을 때 첫 항과 공비로 계속 쪼개는 연습하셔야 돼. 알겠죠? 자, 봅시다. 1045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자,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공비가 양수래요. 이때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나왔을 때 16분의 1은 몇 항입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몇 항인지 물어볼 때는 일단 일반항을 먼저 좀 구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배웠지. 첫 항 곱하기 공비가 이 항의 넘버보다 하나 적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n-1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찾게 되면 이 16분의 1이 과연 몇인지는 너무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16분의 1이 되게 하는 우리는 n 값만 찾게 되면 그게 답이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좀 첫 항과 셈이 공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자,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가 두 번, 그러니까 항의 개수보다 하나 적게 얘가 8이고요. 그 다음에 A 일곱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R이 하나 적은 6번 곱해질 거고 얘가 2분의 1.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얘가 여기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얘를 좀 변형을 좀 해보면 자, 방금 했던 AR 제곱을 좀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요걸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6개가 돼야 되니까 R을 4번 곱하면 될 거고 얘가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8인 걸 우리가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양변에다가 이제 8분의 1을 곱하면 자, 얘는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도 8분의 1을 곱하게 되면 R 4제곱은 16분의 1 이렇게 되면서 R은 플러스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될 건데 자, 이렇게도 될 건데 아까 우리 문제 시작할 때 말했다시피 공비가 양수라고 우리가 언급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값만 선택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공비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함으로써 첫 항도 구할 수 있겠다. 맞지? 잘 봐. A 곱하기 R이 두 번 곱해지니까 4분의 1은 8일 거고요. 따라서 A는 4, 8에 32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첫 항과 공비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럼 따라서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n-1이 될 거고 얘가 16분의 1이 되는 n 값만 찾아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괜찮니?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일로 와서. 자, 그럼 양변에 32분의 1 제곱 곱해서 저 반대쪽 이항시키면 자, 얘가 요런 느낌으로 되겠다. 16분의 1 곱하기 3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이거를 조금 정리하는 걸 좀 보여줄게. 봐봐.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는 2의 4제곱분의 1이잖아. 왜냐하면 16은 2의 4제곱이니까. 그 다음 32는 2의 5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4개랑 5개 곱해지니까 더해서 9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n-1에 2의 9제곱분의 1이니까 자 당연히 9제곱이 되려면 n이 몇이 돼야 되냐면 10이 돼야겠지. 그래서 따라서 n은 10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 이렇게 첫 항이랑 공비를 나타내서 그대들이 식 2개니까 미수 2개지. 그래서 연립을 통해 R값과 첫 항을 구하는 연습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괜찮죠? 자 봅시다. 1050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81이고 4항이 3이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힌트가 지금 첫 항과 81이 나왔잖아요. 첫 항과 이제 4항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일단 얘를 보면 그대들이 마음이 좀 편해져. 왜냐면 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자 쌤이 항을 첫 항과 공비로 좀 쪼개자 그랬죠. R 공비가 항보다 하나 적은 세제곱 곱해질 거고 얘가 3. 괜찮니? 그 다음에 첫 항이 81이니까 얘가 81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R 세제곱은 81분의 3 이렇게 되면서 약분되면 27분의 1, 즉 R이 3분의 1이겠구나 라고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첫 항이 81이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세울 수 있겠지.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에 하나 적은 n-1 제곱해주죠. 괜찮니? 근데 이 식이 얘가 2분의 1보다 작대. 그럼 말 그대로 그냥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식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처리해보면 봐봐. 같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81을 좀 없애주고 싶잖아. 그래서 양쪽에다가 81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 양수를 곱하니까 식의 변화 없고요. 그래서 3분의 1에 n-1 제곱은 자 얘는 곱하면 162 이렇게 되겠네. 근데 잘 봐봐. 그럼 이거를 계산할 때 얘가 더 커지려면 분수잖아요. 맞지? 그럼 분모가 얘가 더 커지려면 얘가 분모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더 커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3을 과연 내가 몇 번 거듭 제곱했을 때 162보다 커지는지만 보면 되거든. 자, 3의 4제곱은 81, 99, 81 이 정도는 다 알고 3의 5제곱은 243이거든요. 그럼 5제곱이 딱 되는 순간 162보다 커지는 건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 값이 여기 이 값이 5가 돼야 돼. 그때부터 우변이 더 커져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n이 몇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뭐 앞에서 했던 대표 문제랑 다 똑같죠. 일반항 구해서 그 일반항 가지고 우리가 식을 잡는 거예요. 괜찮니? 자 봅시다. 1053번입니다. 자, 두 수 사이에 4개수를 만들었을 때 등비수열입니다. 자, 이거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는 보통 항의 개수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총 등비수열인데 전체가 등비수열이니까 사실 이 A로 이루어진 이 수열 AN도 이게 등비수열을 이룰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사실 AN이라고 보면 안 되고 정확히는 A1, A2, A3, A4 얘도 등비수열을 이룰 거야. 맞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첫 항과 끝 항만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새롭게 좀 수열로 좀 다른 수열로 정의를 할 건데 내가 BN이라는 수열로 좀 정의를 해볼게. 봐봐. 일단 이런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 수열이 이제 항의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항의 개수 자 가운데가 4개인데 양쪽에 2개가 더해지니까 총 항의 개수는 6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사이에 끼어있는 항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2개로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겠다고. 자, A1, A2, A3, A4 이렇게 2048 이렇게 있는데 항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새로운 수열로 내가 정의할 거야. 얘를 내가 새로운 수열 B1이라고 하고요. 내가 얘를 B2, 얘를 B3, 얘를 B 네 번째 항, 얘를 B 다섯 번째 항, 얘를 B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이야.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그 항을 첫 항과 공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첫 항은 그냥 첫 항이라서 2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가 얘보다 하나 적게 곱해진 5가 될 거야. 얘가 2048입니다. 됐니? 근데 이 B라는 첫 번째 항 2라고 했으니까 우린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잘 봐봐. 그리고 이거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좀 기억하자. 우리 2의 10제곱은 1024고요. 그 다음 2의 11제곱이 2048이에요. 즉 얘가 2의 11제곱인 거야. 됐니? 그래서 다시 쓰면 2 곱하기 R의 5제곱이 2의 11제곱이니까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 봐봐. 얘는 11개잖아. 얘는 2개고. 얘는 하나고. 그래서 나누면 R의 5제곱이 2의 10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잘 봐봐.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얘는 2의 제곱에 5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지수법칙에서 이거 두 개를 곱한다고 배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2의 10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4의 5제곱과 똑같으니 따라서 R은 우리가 4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R이 4고 B라는 수열의 첫 항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반항도 세울 수 있겠지. 그래서 B에는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됐니?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할 때 조심할 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열의 이 A1과 A3은 이 BN이라는 수열과 조금 배열이 다르단 말이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항이 BN이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 BN이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다 보니까 이 항이 이렇게 하나씩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B 두 번째 항이고 B라는 수열의 입장에서는 얘는 네 번째 항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 n에다가 2랑 4를 넣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아니면 뭐 숫자가 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바로 직접 그냥 곱해서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공비가 얘가 4라 그랬잖아 방금. 그럼 얘는 2, 4, 8이 될 거고 A1은 8. 자, 여기다가 또 4배 곱해지니까 얘는 32. 여기다가 또 4배가 곱해지니까 2, 4, 8, 12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답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 식에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B2라는 항과 B 네 번째 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넣거나 4를 넣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 이거 그 새롭게 좀 정의해서 수열로 보면 뭐 크게 어렵진 않다. 알겠지? 총 항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세 양수 얘가 등비수열일 때 x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봐봐. 일단 양수라는 거 이런 힌트 놓치지 마시고. 자, 일단 세 개의 수가 나왔을 때 이제 등차랑 등비에 관련된 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야. 첫 번째,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서는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관계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이라는 걸 이제 지금 배울 거야. 등차 중앙이라는 건 얘가 가운데 거의 두 배를 한 게 양쪽의 합과 똑같고요. 등비 중앙이라는 건 가운데 거를 제곱한 다음에 양쪽의 곱과 똑같다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등비 중앙을 할 때 이건 보통 이제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야. 자, 봐봐. A랑 AR이랑 AR 제곱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 근데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보면 항상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양쪽 사이드의 곱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꼭 좀 기억하시고 잘 활용합시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대들이 생각해야 돼. 얘는 등비중앙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 자, 전개해 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4x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네. x-3 x 플러스 1.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 보면 x가 아까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 그래서 x는 3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x는 3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개의 수가 나왔을 때 이 관계가 이제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 세 개 항이면 등비 중앙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봅시다. 1062번입니다. 자, 등비수의 이루는 세 실수합이 3, 곱이 마이너스 8일 때 가장 큰 수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막 세수 잡으세요라고 하면 보통 막 연속하는 세수 막 이렇게 잡았거든. 뭐 x, 뭐 x 더하기 1, 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았고, 근데 등차 수열일 때도 세 개의 수 나오면 보통 뭐 a 플러스 d, 뭐 a 마이너스 d 뭐 이렇게 잡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등비 수열이잖아. 그래서 등비 수열을 해서 얘를 보통 뭐 AR 그다음에 R로 나눈 뭐 이렇게 보통 나타내진 않아요. 얘보다는 그냥 첫 항을 그냥 그러니까 분수가 별로 계산하기 좀 껄끄럽기 때문에 그냥 AR 제곱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내서 풀어요. 알겠니?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 그대들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식을 세워볼게. 그러면 세 실수의 합이 이 세수의 합이 3이고요. 그 다음에 곱이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요. 그래서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는 연립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정리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봐봐. 그럼 얘는 다 a가 있기 때문에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a가 3개 곱해지고 r이 총 3개 곱해지니까 a 3개, r 3개가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ar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얘가 마이너스 8이거든. 따라서 우리는 ar이 세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정리를 할 건데, 이제 그대들이 고민을 할 거야. 이 r을 a로 바꿀 건지 a를 r에 대한 문자로 바꿀 건지 고민할 건데, 나 같으면 그냥 r이 두 개고 a가 하나니까 그냥 적은 놈 바꿔주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얘를 내가 a는으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양변을 r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자,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야. r분의 마이너스 2가 1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r을 곱해서 분모에 있는 r을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지우고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r 제곱이 3r. 자, 이제 좌변도 정리해보자.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나는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2r 제곱 더하기 5r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r 더하기 2, 2r 더하기 1이 0.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나올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r 값이 두 개 나왔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r 값에 따라서 a 값도 한번 구해보자. 자, r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이에요.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a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게 되면 얘는 4가 나오겠네.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죠? 뭐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어.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야. 얘일 때랑 얘일 때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면, 잘 봐.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수를 세 등비수는 세 수 이렇게 나눴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첫 번째 a가 1일 때, 두 번째 a가 4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 그러면 a가 1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에다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1에 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4가 될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첫 항이 4고요. 4에다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두 번씩 곱해질 거야. 한 번씩 이렇게 곱해질 거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는 어차피 똑같아. 그냥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세수 중에, 그러니까 r값이 두 개 나왔다고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수 중에 가장 큰 수는 그대들이 4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 세수를 나타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것도 기억 좀 하시고. 자, 봅시다. 1065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대들이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좀 이런 거 연습 좀 하세요. 어차피 규칙이 없으면 그대들이 풀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오히려 좀 간단한 경우가 꽤 많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잘 풀어봐. 봐봐. 일단 원리를 좀 설명해 줄게. 넓이가 있는데 오른쪽 그라시 중점에 있는 정사각형 원래입니다. 이 말뜻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를 이제 버리는 거지. 얘를 이제 제거하는 거지. 그랬을 때 남는 거의 넓이를 이제 규칙을 계속 찾아서 이제 구하는 건데 봐봐. 일단 이거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쌤이 좀 식을 좀 풀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잘 봐라잉. 일단 이 문제랑 상관없는데 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정삼각형 넓이랑 높이 공식은 조금 좀 기억합시다. 알겠니? 이거는 좀 자주 쓰이니까 좀 기억 좀 하자. 높이 공식은 2분의 루트 3a고요.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이 a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를 뜻해요. 알겠니? 한 변의 길이. 이거는 좀 계속 좀 외웁시다. 얘 같은 경우에 넓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편한데 넓이가 안 나와 있을 때 또 그대들 계산할 때 끙끙댄단 말이지. 그래서 좀 높이랑 넓이는 좀 외워주고 자, 이 원리를 좀 설명해 줄게. 잘 봐. 첫 번째 이제 256이라는 넓이가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시행이라고 해서 일단 시행을 한 게 첫 번째거든. 그러니까 그냥 정삼각형 256짜리 넓이가 덩그러니 있는 건 얘는 시행한 게 아니야. 얘는 그냥 256인 상태야. 아예 1에도 아니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를 내가 4등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를 뺀 여기만 남은 게 이게 첫 번째 시행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잠깐만 이 그림에서 아이고 쌤이 아직은 좀 아마추어네. 이제 이 그림을 다음으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4등분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4등분, 여기서도 4등분, 여기서도 4등분. 이 4등분을 뺀 나머지 또 여기를 넓이를 계산을 한 게, 이 부분을 계산한 게 이제 두 번째 시행, 두 번째 항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뭔가 이제 그대들이 봐도 느낌상에 뭔가 규칙이 있게끔 넘어가. 4등분한 다음에 3등분만 남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럼 얘를 도대체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자, 잘 봐봐. 첫 번째 시행한 건 256이라는 넓이에, 얘는 간단해. 256이라는 처음 넓이에 4분의 3만 남으면 돼요. 맞지? 이거 아직 계산 안 할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잘 보면 잘 봐봐. 쌤이 그대들을 좀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우고 다시 그리자. 지우고 쌤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4등분 했다 그랬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4등분 했어. 이렇게 다 4등분 했을 때 이제 남는 부분을 구할 건데 잘 봐. 내가 이 부분을 뭐 x라고 할게 넓이. 그 다음 이 밑에 이 넓이를 y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이 밑에를 z라고 했을 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시행한 거에 이 부분 해당하는 거 맞죠?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얘가 될 거야. 뭐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지, 맞지? 그냥 아무 시행도 안 했어. 그냥 처음 시행한 거의 넓이를 나타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한번 나타내볼게,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x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 x에 4분의 3이 남잖아. 이렇게 돼서 4분의 3x가 될 거고 자, 같은 원리로 이 밑에 이 부분은 여기는 4분의 3의 y가 될 거고 자, z 삼각형의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4분의 3z가 될 거야.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시행한 거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y 더하기 4분의 3z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얘네가 다 4분의 3이 있기 때문에 묶어준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봐봐. 애초에 우리가 이 처음 시행한 넓이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아까 표현했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가 곱해졌냐면 그냥 단순히 4분의 3이 곱해진 거거든. 그럼 이제 알겠다. 각 부분의 4분의 3만 쪼개도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만큼? 4분의 3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내가 그 세 번째 시행한 거는 내가 직접 안 구해봐도 알 것 같아. 그러면은 4분의 3, 잘 봐. 두 번째 시행한 거에 또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이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 봐봐. 방금 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갈 때 4분의 3이 곱해졌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규칙에서도 계속 4분의 3이
곱해진다는 사실이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제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잘 봐. 이제 이게 좀 납득이 됐다면 그냥 식만 잘 쓰면 돼.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256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256 곱하기 4분의 3에 자, 1로 갈 때 내가 아까 4분의 3이 곱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한 번 더 4분의 3이 곱해질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행할 때도 넘어갈 때 4분의 3이 곱해지니까 이러한 규칙으로 4분의 3이 세 번 이렇게 곱해질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네. 세 번째 항이니까 4분의 3이 세 번 곱해지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나는 5회 시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5회 시행이면 4분의 3이 당연히 이 추세로 5번이 이렇게 곱해질 거야. 됐니? 그래서 요게 답이야.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 됐니? 그럼 이거 계산한 것도 한번 보여줄게. 봐봐. 256,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은 자주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하세요. 2의 5제곱은 32고요.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외우라면 외울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한 번씩 써봐. 알겠니? 자, 그럼 256이라는 거는 이제 2의 8제곱인 걸 여기 알 수 있지, 맞지? 256은 2의 8제곱. 그래서 위에다 다시 쓰면 2의 8제곱 곱하기 자 밑에는 지수법칙에서 분배해주면 4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수법칙이라는 게 얘가 이제 이렇게 한번 뿌려진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봐봐. 이제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이 4의 5제곱은 또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 2의 제곱의 5제곱은 우리 지수끼리 곱하라고 배웠지? 2의 10제곱을 나타낼 수 있어. 따라서 2의 8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분의 3의 5제곱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약분되니까 8개, 10개 나누면 2에 2개만 남아서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3의 5제곱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하세요. 3의 4제곱이 81이고요. 3의 5제곱이 243입니다. 즉 최종 답은 2의 제곱인 4분의 24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5회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넓이 구할 땐 보통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요. 일정하게 4분의 3만큼 주니까 이 규칙을 그대들이 잘 찾는데 보통 2회 시행까지는 잘 찾진 않죠.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통 첫 회 시행에서 이제 4분의 3인 걸 찾으면 그 다음 시행도 4분의 3이겠구나라고 약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빠르게 하려면 좀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잘 연습해봐요. 알겠니? 자, 봅시다. 106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등비수 합공식을 그대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비수 합공식은 두 가지로 알려줬지. 자, r-1분의 첫 항에 r의 n제곱-1을 하나랑 그 다음에 같은 식인데 분모 분자에다 음수를 곱해서 1-r분의 첫 항에 1-r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를 쓰라고 했냐면 이 경우에는 r이 1보다 클 때고 자, 이 경우에는 r이 1보다 작을 때 씁니다. 근데 왜 그런다 했냐면 보통 부호가 음수가 싫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구한 식이 공비가 만약에 2면 자, 만약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1-2 되니까 이렇게 음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넣어서 하는 게 좀 편하다. 그러니까 어느 걸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알겠니? 자,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비가 양수래요. 이런 거 잘 기억해. 공비가 양수고 등비수랬는데 이런 경우 우리 참 많이 풀었잖아. 항이 나올 때는 일단 항이 2개 나왔다는 소리는 첫 항과 공비가 주어진 거랑 거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찢어 쓰자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A 두 번째 항은 첫 항 곱하기 R이 한 번.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첫 항에다가 R이 3번. 그래서 쌤이 뭐라 했냐면 여기 안에 얘가 숨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로 표현을 해보면 AR 곱하기 R을 2번만 곱하면 이 식의 모양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값이 여기 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0이라서 따라서 R 제곱은 4야. 그래서 R은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문제에 밑줄 쳤죠. 공비가 양수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괜찮지? 하여튼 그러면 공비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첫 항도 나오겠네. 첫 항은 5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네. 그럼 다 구했어. 자, 우리가 등비수열 공식 쓸 때는 공비, 첫 항, 항의 개수 이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써보면 첫 항은 5고요. 공비는 2고요. 항의 개수는 10개라고 방금 말했지. 여기 10개. 자, 그럼 합공식 써보자. 그러면 공비가 2니까 우리 첫 번째 이 공식으로 할게.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분의 자, 첫 항, 그 다음에 2에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 요게 S 10번까지 합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합은 보통 S라는 기호로 써서 이렇게 넘버 이렇게 붙여주거든. 그러니까 이 뜻이 10항까지 합을 뜻해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신나게 계산해 보면 자, 5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2의 10제곱 정도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답에는 끝까지 계산된 걸로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2의 10제곱은 1024예요. 힘들면 2의 5제곱에 몇 제곱도 끌고 가요. 알겠지? 자, 하여튼 많이 나오는 수니까. 그래서 2의 10제곱에서 1을 빼주니까 자, 이 값은 1023이고 여기다 5 5배를 해주니까 535, 535 이렇게 되겠다. 535, 535래. 535, 250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봅시다. 107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합공식을 써서 이제 5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한번 다시 써볼까? 우리 등비수 합공식은 r-1분의 첫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또는 같은 표현인데 같은 식인데 다른 표현으로 1-r분의 첫 항에 1-r의 n제곱 이렇게 배웠죠. 맞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까? 자, 첫 항부터 3항까지 합이 14니까, 이게 S3은 14란 말과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S3은 1-R, 그러니까 상관없어. 1-R해도 되고요. R-1해도 되거든. 근데 나는 그냥 R-1로 할게요. 자, R-1분의 첫 항에 R의 항의 개수 3개니까 여기 3제곱 빼기 1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S 첫 항부터 6항까지 합이 12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S6은 6항까지 합은 또 R-1분의 첫 항 몰라요. 그 다음에 R 몰라요. 항의 개수만 알아요. 이렇게 되니? 근데 보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항상 보통 여기 안에 숨어 있어. 알겠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통 캐치를 하냐면 여기 부분이 보통 인수분해가 많이 됩니다. 알겠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여기가 R의 6제곱 빼기 1인데 얘가 보통 짝수제곱이고 빼기면 합차를 좀 많이 쓰거든. R 세제곱 빼기 1에다가 R 세제곱 더하기 1. 이해되니?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랑 똑같단 말이지. 오케이? 자, 봐봐. 뭔 말이냐면 자, 얘를 인수분해해서 다시 쓰면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고 밑에 R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면 이게 S6이야.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자, 여기 부분이 여기 안에 숨어 있어.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R-1분의 A에 R의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R 세제곱 더하기 1과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얘가 방금 구했다시피 여기 14였잖아. 얘는 14 곱하기 이렇게 그대들이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이게 126이래. 그럼 이 값이 나오거든. 이해되니? 9야 9. 왜냐하면 14 곱하기 9가 126이니까. 따라서 R 세제곱 더하기 1이 9다 보니까 R 세제곱이 우리가 8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공비가 2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에 이제 5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5항을 구하려면 일단 첫 항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 R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 곱하기 2의 세제곱 빼기 1 2-1 얘가 14란 말과 똑같아. 맞지? 근데 얘가 정리하면 1이니까 필요 없고 얘가 7이잖아. 그래서 첫 항이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즉 5항은 첫 항 곱하기 우리 찢을 수 있지. 공비가 4번. 이게 답인데 첫 항이 2고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2의 4제곱해서 32가 나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열의 합의 나온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키포인트지. 여기 인수분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었겠지. 알겠니? 이거 참 잘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1078번입니다. 아마 이거를 잘 어려워할 거야. 이거 좀 잘 좀 정리하자. 보통 그 SN이 이렇게 나오면 쌤이 항상 말하지만 SN을 알면 정확히 말하면 n번째 항을 알 수 있는 거거든. n번째 항.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아무런 뭐 수열이 AN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쌤이 알려줬어. 알겠니? 근데 이제 보통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항상 SN이 꼭 이렇게 이쁜 AN 꼴로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알려줄게. 하여튼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 원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만약에 S 세 번째 항까지 합해서 S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우리가 A 세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더해지고 얘가 이렇게 더해지니까 두 개 빼면 딱 3만 남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SN에서 SN-를 빼면 AN 여기 같은 문자 요거 같은 순서로 해서 AN이 나온다라고 쌤이 알려줬거든.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SN이 지금 문제 나와 있어. 4의 n제곱 더하기 1 빼기 4에다가 빼기 자 여기 Sn-1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 Sn 여기 n자리 있지? 여기 n자리에다가 그네들이 뭐 대입하면 되냐면 n-를 대입해주면 돼. 여기 n-. 알겠니? 그래서 Sn-1은 자 4에 자 여기 숫자 1은 사라지니까 n제곱만 남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렇게 식이 붙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지고요. 숫자는 사라지고 요거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4의 n제곱 더하기 빼기 4의 n이 an인데 자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4의 1제곱 곱하기 4의 n제곱과 똑같지? 맞니?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의외로 이거 잘 못하더라.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4의 n을 어떤 문자라고 생각해. 왜냐면 n 값을 모르니까 뭐 어떤 x 값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모 값이라고 해볼까? 네모 값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4가 네모가 4개가 있고 얘는 네모가 1개가 있는 거야. 얘는 네모가 1개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4개 네모에서 1개 네모 빼니까 당연히 3개 네모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정리하면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의외로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가 봐.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고 그 다음에 쌤이 항상 말했지만 Sn 빼기 Sn-1은 기본적으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왜냐하면 n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없어. 왜? n에다 1을 넣으면 S0이 되는데 0번째 합까지는 존재하지 않거든. 0이라는 항은 없어. 무조건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야. 하여튼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써주고 확인 작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S식에다가 1 넣은 거랑 항상 똑같아. 왜냐하면 S1은 첫 항까지 합이거든. 얘는 변하지 않는 진리 알겠니? 절대 맞아. 알겠지? 그래서 S라는 식에다 1을 대입해보면 자 1 대입해볼까?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는 12가 되는 거야. 아, 첫 항은 10이야. 괜찮니? 근데 내가 아까 구했던 이 식에다가 n에다 1 넣어도 성립하니 안 하니? 성립하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정보에 의해서 아,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렵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거야 AN이. 그래서 문제에서 A1 값과 A4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 값은 방금 구했지? 얘는 10이고요. 네 번째 한 값은 n에다가 4를 넣으면 되니까 자 4를 4번 곱하면 16 곱하기 16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256 나오죠. 그래서 256에다가 앞에 3이 있었으니까 이거 곱하면 되겠다. 6, 3, 18, 5, 3, 15, 2, 3은 6, 7. 그래서 얘는 768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780 되시겠다. 괜찮니? 이 내용이 사실 좀 만만치 않아. 이 개념 좀 잘 기억해. 한 번 들어서는 좀 안 될 거야.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서 좀 이걸 좀 완벽하게 좀 숙지 좀 합시다. 알겠지? 추가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해줘. 아니면 또는 댓글로 해주세요.